2019년 12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간의 인사. 바로 표창장 금천구 민호 감사담당관 주무관 박홍철.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금천구 주차관리과 주무관 서미성.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금천구 아동청년과 주무관 김병현.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금천구 도시안전과 주무관 김민지.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시민의 안전의식 확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부동산 정보과 주무관 김현정.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세무이과 주무관 강민주. 위 공무원은 상호 배려와 존중의 자세로 동료 직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부서 업무 추진에 솔선수범하여 함께하는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한 바 전 직원의 뜻을 모아 이달의 아름다운 동료로 선정하고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교통인력과 주무관 김동건. 위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에 대응함으로써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친절가치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상품권입니다. 표창장 시흥 제5동 주무관 홍지은.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협업 최우수 부동산 정보과 이지원. 위 공무원은 즐겁게 협업하는 직장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며 다른 직원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항상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등 타 직원의 모범이 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30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상품권입니다. 상장 협업 최우수 시흥 제5동. 위 부서는 직원들이 기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하며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즐겁게 협업하는 직장 문화 만들기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30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40만 원 상당의 전통상품권입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과 상호간의 인사. 바로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2월 20일자로 임명되신 김기봉 정책보좌관님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1월에 추진할 주요 업무 및 행사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금년도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 중에요.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단위 계획은 저희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대 이슈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특색 있게 보실 부분은 현재 저희가 종합병원이라든가 대형 아파트 사업 등이 대부분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기초의 어떤 기반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부분은 저희 구의 일정 부분의 면적에 대해서 어떤 토지 이용이라든가 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이라든가 기반 시설의 용량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 잘 배치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기반 시설, 건축물 밀도 계획이나 특별 계획과 이렇게 수립이 되는데 근본 수립되는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신규로 수립되는 부분과 두 번째는 특별계획구로 구역으로서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종합병원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는 부분 중에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로 금년도에 한 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 개발 계획 기존 지역에서 수립되고 있는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수립되는 독산역 주변 중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신규로 수립이 되기 때문에 전체 가구에 대한 필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토지 이용 계획이나 어떤 건축 밀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그에 대해 맞는 어떤 밀도 계획을 제안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거쳤고요. 현재 금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현재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은 금년도 1월에 저희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은 2월에서 4월 정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대한전선 부지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수립인데 이거 부분이 이제 기존입니다. 종전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된 지역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한 개발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일정 보류를 하는 부분인데요. 금년도, 작년도 부분인데 작년도에 이제 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한 부분이 종합병원 810평상 부분과 공동주택 998세대 기타 업무 시설 제안했고요. 현재 주민 제안에 따라서 주민 공람을 했고 금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서를 보완했고 그래서 12월에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본사항 경우에도 현재 1월경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2, 4월 정도에 결정 고시가 이루어질 거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후속 조치는 건축심사 등을 거쳐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이 되게 되면 저희 금천구에 중요한 종합병원하고 1000세대 가량의 아파트가 들어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데요. 석수역 특별계획구역 2구역과 4구역이 현재 주민 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파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수 2구역에 대한 지하 2층에 지상 15층의 공동주택 154세대, 석수 4구역에는 지하 2층에 똑같이 15층으로 현재 104세대형 공주택을 제한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기추진사항으로는 11월 25일 날 주민 제안에 대한 도안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관련 기준이 적합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부터 1월 중에 계속 이제 하는 부분이 주민 공람과 주민 협의를 거쳐서 금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친 다음에 서울시에 역시 세부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형 사업은 저희가 기초적으로 도시계획과 일반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기준을 다 잡고 프로세스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각 부서에 대한 중요한 협치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병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세부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병원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건의료과에서 후속 조치한 부분을 만년을 위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부 개발 계획 수립 이후에 종합병원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인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허가 부분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 주택과에서 그 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후속 조치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안정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는 관련 어떤 기반 시설은 기부 체납이 있는데요. 이런 기부 체납에 대한 부분을 항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이 2020년 새해 인사의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 개요입니다. 2020년 새해 인사회를 2020년 1월 10일 금요일 16시에서 17시까지 금날의 아톨 공연장에서 주민, 국회의원, 시구의원, 당원협의 대표, 기관장, 학교장, 주요 단체장, 위원회, 통장, 주민자치 주요 인사 등 600여 명의 내빈을 모시고 개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식전 행사로 15시 30분에서 16시까지 30분간 주민 영접 및 식전 공연과 개선언, 국민의례, PPT 영상 자료를 병행하여 내빈 소개, 개청 25주년 금천의 미래변화 동영상 상영, 구청장님 신년사, 서울시장 교육감 축하 인사, 국회의원, 구의회 의장, 정당 지역위원장,
시의원의 새 덕담과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장, 정당 지역위원장, 시의원, 구의원이 다 함께 구민께 큰절을 올리는 새 인사와 축가 및 합창, 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업 협치사항입니다. 홍보 디지털과는 신년 동영상 제작과 소식지, 홈페이지, SNS 홍보 등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는 사전 공연, 축가 섭외, 기획예산과는 구청장 신년사 작성, 그리고 주차관리과는 행사 당일 청사 주변 주차 안내 및 교통정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직원 새 인사의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시무식 겸 신년 할애 직원 새 인사에는 2020년 1월 2일 목요일 14시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당일 민원창구 직원 등 부서 필수 요원을 제외한 전 직원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 서울시 시무식이 2020년 1월 2일 10시부터 11시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됩니다. 국소장 1월 2일 08시 40분까지 구청 후정에 대기하고 있는 버스 및 승합차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 의료과장이 방사선 촬영, 즉 엑스레이 촬영을 일시 중지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올 12월 달에 최신형 엑스레이 장비를 구입했는데 기존 기기를 떼어내고 새로 구입한 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사 때문입니다. 공사 기간은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27일까지 약 2주간입니다. 이 기간에 공사를 하는 이유는 기숙사와 취업 등에 필요한 재정명 발급이 폭주하는 2월 이전에 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중단되는 업무는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 결과서와 건강진단서, 결핵검진, 골밀도 검사이며 그 이외의 보건소 업무는 정상 운영합니다.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에 인근 보건소인 구로, 영등포, 관악, 광명시 보건소와 외식업 협회, 집단급식소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 금천향기,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홍보 디지털과에서는 SNS 등을 통한 홍보, 마을자치과와 동원, 직능단체 회의 및 안내문 등을 통해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전 부서에서는 회의 및 행사 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사회적 경제 친화도시 인증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는 남충기 사회적 경제팀장이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사회적 경제 교육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광주 광산구, 전북 완주군과 함께 사회적 경제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일에 사회적 경제 친화도시 선정 및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 대회에서 인증서를 받았으며 20일에는 허브센터에서 사회적 경제 친화도시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민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노력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중 우수 사례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 금천의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기반을 다져왔고, 두 번째, 학교 안으로 주민 속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세 번째, 미래의 방향입니다. 2010년 사회적 기업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전국 최초 사회적 기업과 학교 운영,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설립인가, 2018년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신축까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활발한 마을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성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민관학 협업을 추진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를 통한 주민교육과 청소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을 변화시킨 사회적 경제 특구 사업입니다. 학교장과 기업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민관학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로의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가면서 학교의 애로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학교 급식의 사각지대였던 조식과 방학기간 돌봄 중식에 대한 문제점을 민간학이 함께 모여 식단 구성에서부터 배식 방법까지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사회적 경제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금천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건강한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민간학 협업 사업은 사회적 경제 협동학교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교육에 접목하고 학교 문제를 사회적 경제기업, 지역사회, 학교가 협업을 통해 해결한 전국 최초의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학교 문제 해결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으로 아침밥 먹자, 조식 지원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 경제 뮤지컬 제작 등 교육을 받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들에게도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알리고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 학생들이 사회적 경제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이러한 사회적 경제 교육 우수 사례는 김포시 마송중학교 전교생이 사회적 경제 탐방을 오기도 하는 등 벤치마킹 우수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소 사업입니다. 노후 주택지를 대상으로 주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을 말하며 지역 내 건축 협동조합과 협업하여 노후주택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운영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복원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현재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의 효과성을 알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였던 사회적 경제 사업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사회적 경제 공동 브랜드인 금천 메이드 인 서울입니다. 서울시 희망 광고에 선정되어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 등 각종 매체에 홍보되기도 하였으며 판로 개척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치구 최초 민간 공동 영업단입니다. 기존의 전기 장터, 박람회 등의 소극적 판로 지원에 보다 획기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사회적 경제 민간 공동 영업단을 구축하여 2015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롯데마트 금천 독산점 내에 사회적 경제 공동 판매장을 개점하였으며 대형 마트 내에 위치한 만큼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건물은 2018년 5월 신축한 금천구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입니다. 한국 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건물의 공공성과 미학적 가치도 인정받았으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입주 공간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카페테리아 모두에는 사회적 경제 작은 도서관과 간이 카페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스튜디오 마루, 공유주방 함께, 세미나실 배움에는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경제의 공감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가치를 알리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함께 힘써오고 있으며 성공회대와 업무 협약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학 협업을 통해 동네방네 행복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공공구매 등 여러 부서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신가요? 질문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보구청장입니다. 2019년도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만 지나면 이제 2020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금천구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정부 평가에서 수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표창받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을 위한 각종 시설들도 착착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가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행정 분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앞서가는 기관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가지고 행정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주민들의 어떤 행복, 삶의 질 이것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역부족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떤 지역의 어떤 그 흥망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인구입니다. 인구인데요. 제가 우리 금천구 인구 현황을 한 10년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아마 통계적으로 한번 봤는데 기대와 달리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도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롯데캐슬이 한 4,000세대 이상 들어오게 되면은 세대당 한 2명, 2.5명으로 쳐도 한 10,000명 정도는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저기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공군부대 자리에서 들어온 아파트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민이 없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순인구 증가가 최소한 10,000명 이상 돼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금천구 관내 어느 곳에서는 상당한 부분의 인구 유출이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구가 왜 줄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서울시 인구가 다 주는 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한번 봤는데 또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 많이 줄고 있어요. 뭐 강남구 이런 데는 뭐 줄고 있는데 이런 것하고 우리하고 좀 사정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높은 집값 때문에 밀어내기 현상으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난 10년간 집값이 정체됐다고 보면은 오히려 집값 높은 곳에서 우리 같이 금천구 같이 집값 낮은 곳으로 인구 유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 있어 왔다는 거 그렇다고 보면은 서울시 전체의 인구 유출 원인하고는 우리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인근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 동네에서 우리가 거의 비슷한 여건에 있는 구에서는 인구가 늘고 있고 우리는 줄고 있다면은 이것은 뭔가 우리 금천구에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0개 동이 있는데 동별로 아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느 동은 아마 늘거나 유지를 하고 있다면 어느 동에서는 아마 줄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별로 인구 현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연령별로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층이 줄고 있는 건지 유아층이 줄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르신층의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원인도 대체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구가 줄고 있다면은 뭐 환경적인 어떤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주택이 노후화돼서 주택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는지 아니면은 일자리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교육 여건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환경 그야말로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뭐 여러 가지 우리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연구단의 인력이 이제 보강이 또 한 명이 또 시에서 서울연구에서 오기 때문에 구정연구단에서는 우리 금천구 인구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현황과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이트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여름에도 한번 우리 부구청장실에서 우리 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겨울철에 지금 곳곳에 서울 시내에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스케이트장이 지금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서울 광장에 있는 것하고 최근에 뭐 노들섬 뭐 이런 정도만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크고 작은 스케이트장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고 이것들이 꼭 공공에서만 만들어서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민간에서도 운영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추억을 생각해 보면은 뭐 겨울에 어떤 눈썰매 우리 동네에서 어디 멀리 가지 않고요. 우리 금천구 내에서 스케이트하고 썰매를 탔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나고 친구들과의 어떤 그렇게 스케이트를 즐기고 겨울철에 같이 활동했던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날씨가 얼음이 잘 얼지 않는 겨울철이 되면서 스케이트장이 전혀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이게 비용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예 검토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얼마 없는데 지금 스케이트장하고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입찰을 해가지고 한 2억 8천 정도 이렇게 하면 민간에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소규모로 할 것 같으면은 이거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우리 문화체육과도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서울시에 있는 스케이트장하고 지방에 있는 스케이트장 한번 직접 가서 한번 보시고 비용 문제하고 효과 이런 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우리 금천구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금천구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악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한테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새는 모든 것을 좀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용 효과 측면에서 완전히 어떤 효과가 비용을 압도하지 않더라도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의 어떤 경험 복지, 체험 복지, 이런 추억 복지, 제가 나름대로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만은 이런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어떤 행정 서비스를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곳에 실제 현지 답사를 가셔서 철저하게 한번 분석해서 우리 구의 도입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하여튼 올해 2019년도 우리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2019년도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성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외부의 평가도 받아서 나름대로 또 진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선 7기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 환경들이 이제 급변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요구는 점차 지속적이면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금천구 입장에서 보면 이 변화와 이 발전에는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얼만큼 적절히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변화의 폭과 깊이를, 또 속도를 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내년도가 이제 개청 25년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도시 계획상 또 지리 여건상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민들의 요구와 함께 발전에 대한 시기에 딱 맞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여러분들의 노력들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저희들이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또 하루하루 또 계획을 잘 잡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기와 때를 잘 맞춰서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 계획들이 단기적인 계획,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하고 아주 정확한 좀 이런 계획들을 잡아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 내부의 단속들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소통도 강화하고요. 또 어려운 부서들에는 협업과 협치를 통해서 서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또 그런 활동도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힘들고 나갈 때는 손을 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조직의 원리와 조직의 발전에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도에도 우리가 이런 기조를 갖고 열심히 해나가자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개청 25년이 되고요. 5천억이 넘는 예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산의 규모도 커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쓰임새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하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예산을 잘 적절히 배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구청과 공무원과 주민이 혼연일치되는 그런 금천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도 같이 우리가 손을 잡고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2월 열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